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네. 자. 오늘 11월 22일이죠. 월요일 아침입니다. 화면 조정을 좀 하고요. 좀 잘못되면은 화면이 막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전 UI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UI가 바뀌었는데 조금 조작을 이제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뭐 하나를 하려면은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방송 종료 버튼도 화면 터치를 한번 하고 종료를 누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지 않은가. 네. 뭐 쓰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긴 하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지금 영상 한 5도 6도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약간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시간인 만큼 전혀 해 뜨는 시간이 안 됐죠. 아직 6시 22분이네요 주변이 깜깜하고요. 완전 밤과 같은 날씨죠 지금 현재는. 그래도 월요일을 찬찬히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부입니다. 제 다짐이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눈이 오나 눈도 들어갑니다. 네, 눈이 와도 걸을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요, 걷다 보면 이게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나무꾼의 땀을 씻어주듯이 그런 아주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될 거예요. 가봅시다. 지금 오늘 좀 비가 온다고 그렇게 이게 뭐가 돼 있던데요, 지금은 안 옵니다. 딱 걷기 좋아요. 샤샤샤.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3일간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항상 산책하는 그 코스를 이렇게 걸었고, 토요일과 일요일, 다음날과 다다음날 바로 해변의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죠. 네. 와, 진짜 바로 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네요. 그 모래를 밟던 그 촉감, 그 느낌, 기억에 이렇게 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요. 날씨가 꽤 쌀쌀하다고는 좀 얘기 못하지만, 그러니까 11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날씨가 온화하긴 했어요. 온화하지만 그래도 11월, 이제 곧 있으면 12월 아닙니까?
거기서 스킨스쿠버라고 하죠. 그 잠수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잠수부 모임. 와, 그런 거 보고 조금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변가를 산책하는 사람도 산책하는 사람이지만 그 이른 시간에요. 한 6시부터 7시 사이니까요.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딱 잠수복 입고요. 저는 처음에 멀리서 그 잠수하는 사람들 봤을 때 부산 해운대 해녀들인가? 라고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토요일에 인원이 몇 명 있었고 일요일엔 더 많더라고요. 그 광경이 좀 새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부산에서 좀 한 번씩 해운대 갔을 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이채로웠죠. 얘가 같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좀 이채로운 경험이었죠. 한편으로는 와,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딱 잠수복이 아마 따뜻한가 봐요. 제 잠수복을 따로 입어보진 않았는데요, 그거 입고 물에 들어가면은 아마 딱 체온 보존도 되고 좀 괜찮나 보죠. 네. 그리고 해운대가 좀 신기했던 게 그 방파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한편으로는 참 좀 안타깝고요. 해운대 모래가 유실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보면은 해운대 바닷가 그 백사장이 모래들이 풍성했는데 뭔가 좀 줄어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파제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양쪽에다가 등표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백기를 안내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재미난 광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해운대 가가지고 부산의 명물들을 이제 많이 좀 보고 왔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오랜만에 부산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남은 일요일을 또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서 풍부가 계획한 하나의 또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 활동은 뭐였을까요? 바로 넷플릭스에 올라온, 제목이 섬뜩하죠, 지옥, 영어로는 헬바운드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옥을 시청을 했죠. 총 6부작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연상호 감독, 대표작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 이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설정이 좋아요. 그죠? 설정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신선하다고 생각하죠. 신선한 영화. 딱 그 좀비들을 피해서 부산행 열차에 오르는 그 주인공들, 그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그
그 안에서 펼쳐지는 또 액션씬 나오고요. 공유, 마동석, 네? 이런 배우들 나와가지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좀비물을 하나 만들었죠. 한국형 좀비 블록버스터. 부산행 다들 재미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풍부가 좋아하는 연상호 감독의 영화는 물론 부산행 좋아합니다. 부산행도 재밌게 봤고요. 그런데 더 리스펙트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이죠. 돼지의 왕. 네. 돼지의 왕을 보셨나요? 돼지의 왕. 약간 제목만 보면 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느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에서는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그런 사회 안에서, 사회라는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다룬, 그 안에서의 폭력을 다룬 그런 영화, 그런 애니메이션. 전 연상호 감독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있죠. 사입이라고 또 있었죠. 사입이라고 또 종교 관련한 이제 비판, 종교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무작정 비판한 게 아니고 사입이 종교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을 다룬 그런 또 애니메이션 또 하나 있고요. 이게 딱 연상호 감독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회 부조리들을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데 부산행에서도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뭐냐, 특히 애니메이션을 보면 사람들의 표정, 애니메이션에서 그려지는 그 인물들의 표정이요, 진짜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표정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같이 뭐라고 할까요? 악인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는 어떤 자본주의를 활용해가지고, 자본주의 안에서 그 가지지 못한, 자신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조차도 행복하게 안 그려져요.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표정 자체가 굳어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들이 보면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이 안 나거든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감독에 대한 어떤 배경을 깔고 한 호러 영화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딱 있거든요. 드라마를 방영을 한다고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 드라마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뉴스 보도도 좀 되고 하던데, 한국이 그야말로 넷플릭스 컨텐츠에 대해서 아주 막 프리미엄 컨텐츠 자리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석권을 할 것 같은데요. 뭔가 느낌상.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거의 넷플릭스 전 세계 시장을 막 석권했듯이 이번 지옥도 만만치가 않아요.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탄탄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 그게 구성 자체도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그게 구성이 파격적이에요. 전체를 보면, 전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총 1화부터 6화까지 총 6편에 해당되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일종의 시리즈인데요. 근데 크게 나눠보면 1부와 2부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적절히 나눠져 있고요. 이번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그 이야기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인물, 유아인 배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 양익준 배우, 우리에게 똥파리로 유명한 양익준 감독, 이 배우로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형사로 나옵니다. 네. 형사로 나오는 양익준 배우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 채널들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어떤 1인 미디어도 나오고요. 1인 미디어에 대한 그 1인 미디어를 다루어서 어떤 현상들을 소개하는, 네.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죠. 기존의 우리 방송국들이 다루는 그런 좀 더 기존 체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드라마에서는 보면 좀 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드라마를 직접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여를 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똑같이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그걸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는 안 하죠. 약간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총 6부작, 그렇죠? 6회차에 달하는 그런 드라마. 사실은 드라마로 치면 좀 짧아요. 넷플릭스가 보통 한 6회차, 6화까지, 아니면 9화까지, 좀 길면 9화까지라고 해도 통상 좀 짧은 편이잖아요. 한국 드라마 16부작 많고 20부작도 있고. 넷플릭스 드라마들의 특징이 뭐냐, 되게 긴박하게 이야기가 흘러가죠. 스토리의 빠른 전개, 맞죠? 그런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노려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보다 더 좀 본질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왜 건드리진 않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의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만약에 여러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막 공략을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드라마가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느껴져요. 어떤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지옥,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이 정도다, 네,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배우들의 연기 인상적이죠. 거기서 나온 유아인 배우의 연기, 이 몰입감, 그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몰입시키는 그 연기, 이거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역에는 유아인이란 배우 말고는 조금 다른 배우로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 단적으로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화를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이제 첫 화 플레이 버튼 눌렀죠. 전 드라마가 한 20분인 줄 알았어요. 이거 20분짜리 드라마였나? 왜냐, 너무 금방 끝나. 근데 알고 봤더니 1시간짜리더라고요 5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되던 것 같은데, 매 화들이요. 그래서 와, 이게 몰입감이 있구나, 응?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영화구나, 드라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 면에서 드라마가 갖춰야 될 것들을 잘 갖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징어 게임도 시즌2를 기약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 어떤 이런 컨텐츠, 특히 드라마 정책을 이렇게 펴는 게 딱 한국 시청자들한테는 좀 와닿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에 몰아볼 수 있도록 1화부터 6화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기다리고, 보통 이제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매 회차가 이제 그 주에 정해져 있고 다음 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제공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요즘의 시청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감독들, 드라마 잘 만드는 그런 감독들, 영화 잘 만드는 감독들을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제 내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이제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게 이제 드라마의 어떤 그런 판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다들 벤치마킹을 많이 하겠죠.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이제 생겨나고부터는 드라마계의, 한국 드라마계, 그죠? 지평이 좀 바뀔 거예요.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좀 그렇지 않나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조금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드라마가 특히 소재 면에서나 표현 면에서나.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케이블 TV가 이제 생기고부터도 아무래도 케이블에서 공중파에서 다루는 것보다 좀 더 표현이 좀 더 직설적인 표현, 아무래도 그렇죠. 기존의 이제 공중파에서 조금 온건한 이런 이제 소재나 이제 표현 방법을 다루었다면 케이블에서는 좀 더 나간 어떤 표현 방법, 넷플릭스는 그 기대치가 이제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떤 표현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 또는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다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케이블에서 히트를 친 그런 컨텐츠들이 다시 공중파에서 유사한 컨셉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예능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강도, 수위들이 막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드라마에서 그런 좀 신선한 소재를 다루고 그 다음에 표현 강도를 약간 수위를 더 높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근데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좀 있죠. 특히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그런 논리가 뭐냐, 청소년들한테 악영향을 끼친다,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친다, 그걸 보고 따라하게 만든다, 모방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어떤 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 밈이라는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모방의 일종이고요. 그렇죠? 따라하는 거에 대한 문화잖아요. 뭔가 그 안에서 재창조도 있게 되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모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중에 모방을 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하려는 경향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음과 동시에 방식이 나오는 게, 그거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모방을 한다고 하지만 그 모방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해당 대상에 모방을 하기 위한 그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컨텐츠를 대할 때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대하거든요. 무작정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 자체를 그냥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 액션씬, 좀 폭력적인 장면들, 그것만을 오로지 추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장면에 대한 맥락을 고려를 하게 되죠.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비판의식,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인정을 안 한다면 보고 그 맥락을 파악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질 수가 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그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요. 그것도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같이 우리가 본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그거를 좀 더 바람직한 관점으로, 예, 우리가 그런 많은 컨텐츠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간혹 막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 난 이런 거 보기 싫다, 그냥. 아니, 그것도 자유죠. 그것도 스스로가 이제 결정하면 될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굳이 이 컨텐츠를 안 볼 필요도 없다. 뭐, 안 봐도 되지만, 내가 이 컨텐츠를 보고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안 볼 필요는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사람은 스스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6시 56분 됐고요. 걸음수로는 약 5,000보 잘 걷고 있습니다. 새벽닭 우는 소리 들리고요. 와, 이제 해 뜨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 가지고요. 앞으로도 대략 한 달가량 더 늦어질 거예요. 그쵸? 12월 20일경 돼야 이제 하루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동지가 되잖아요. 그쵸? 딱 그 시점을 찍고 나서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또 길어지겠죠. 하여튼 간에 이제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넷플릭스적인 드라마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이제 표현 면에서도 기존의 한국의 방송 시스템에서는 조금 다루지 않는 방식. 예. 그러니까 제가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물론 그런 계약에 의해서 수익을 넷플릭스가 많이, 거의 대부분 뭐 다 가져가겠죠. 그런데 황동혁 감독이 그러니까 어떤 꿈을 펼쳐볼 수 있게 저희가 딱 생각했던 그런 어떤 스토리를, 그런 이야기를 펼쳐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딱 중간에만 그걸 자르고 수정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드라마들이 많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소개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컨텐츠를 무한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될 거예요. 약간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소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 이게 광고 효과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잖아요. 영화에 대해서 잘 아는 영화 그거 한번 봐봐라. 이번 주말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봐보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딱 한마디 던지면서. 그러면 또 답이 나오죠. 그래, 지난 주말에 그거 너가 권해줘서 봤어. 오우 재밌던데
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거 좀 내 취향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데, 둘 다 상대의 그 선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약간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또 있는데 넌 이거를 더 좋아할 것 같아. 여기서 이야기가 막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돈독해지죠. 영화에 대해서 또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게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풍부방송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딱 일단 건강을 이렇게 딱 건강 포인트를 쫙 올려주는 이런 걷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조금 숨이 차지만 우리가 풍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컨텐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자, 주변은 많이 밝아졌고요. 네. 하늘에 좀 구름이 가득해요. 좀 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날씨고요. 뭉게뭉게 휘어오른다. 오, 이렇게 오래 한 40분 이제 좀 넘게 걸었죠. 지금 7시 3분인데요. 땀이 좀 이렇게 막 맺히고 이러네요. 이번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썰렁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풍부가 걷고 있는 6시에서 7시 사이,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잘 이렇게 좀 걷게 됐고요. 요즘에 날씨도 좀 되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장마 시즌, 그러니까 여름에 6월 말 막 7월 초 이럴 때는 간헐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보들을 잘 걸어주고요.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지만 이렇게 좀 화이팅을 하면서 한 주의 첫 단추 이거 잘 띄우면은 또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을 잘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풍부의 목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자. 그런 좋은 일들 많이 경험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월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